사전 투표 직전에 윤석열 후보 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새벽에 일어난 분들, 아침에 일어난 분들 충격적으로 깜짝들 다들 놀랐고 민주당에서 많이 더 놀라셨을 것 같고. 네, 당혹스럽고 많이 놀랬죠. 예, 송기성 위원장께서는 언제 하셨어요? 아침에 아셨나요? 단일화 된 거를? 예,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우리 조섭, 네, 예, 그러시죠. 이글영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단일화 이후에 유세 현장 그리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더니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권자들 만났던 분들의 말씀은 엄청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배신감, 분노가 유권자들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는데요. 6년 전에 국민의당을 지지를 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했고, 그리고 4년 전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네. 30% 정도가 지지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배신감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단일화 관련되어서 명분도 없고 실리 가치도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좀 혼내주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두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대통령이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뽑을 머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당선되면 1년 뒤 내가 그 사람을 뽑을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는 말씀을 안철수 후보가 직접 유세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TV 토론 하고 나와서 네. 바로 단일화를 한 것이 국민들이 이게 뭐지? 그러려면 TV 토론 나오지 말았어야지. TV 토론까지 나와서 새벽에 단일화한다. 이것은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리 나눠먹기 야합, 총리직을 제안을 했네, 당대표직을 제안을 했네, 공천권을 제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민들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분이 너무 없어서 네.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나 다릅니다. 안철수 후보는 다당제를 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게 들어가서 너무나 좀 실망이 너무 많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광주 시민과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예. 야밤에 야합했다고 주장하시더군요. 예. 예. 자,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 송기석 위원장께서는 어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말 끝까지 내로남불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려면 그 전에 왜 그렇게 통합정부 하자고 안철수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도 계속 막 사정하고 그랬던 게 지금 눈에 선하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3월 4일 윤석열 후보와 이제 3월 3일 날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우리 지역에서 약 30% 정도 이렇게 득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안철수 후보가 지향하는 것은 과학, 기술, 경제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를 토대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끝까지 가려고 최선을 다했겠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의 출마의 변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할 때도 역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첫 일성부터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가 우선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 진행 과정에서 도저히 본인으로의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면 본인이 출마 포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시켜서 그렇게라도 해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분이 단일화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말 안철수 후보가 지향하는 과학기술 경제 강국의 토대 위에 윤석열 후보가 지향하는 공정, 상식, 바로 이렇게 바로 서는 나라, 그런 나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차기 정부는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될 차기 정부는 정말 미래 정부고 개혁 정부고 실용 정부고 나가서 방역을 또 잘해낼 정부고 가장 강조한 게 국민 통합의 정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주 지지층이 사실 좀 중도층, 두터운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개혁적인 보수 세력 이게 합치면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이번에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되면 저는 제대로 국민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국민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단일화하면서 공동선언문에 말씀하셨던 미래, 개혁, 실용, 방역, 통합 이 관련된 부분들에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전부가 다 이재명 후보가 이미 발표했던 내용들을 했던 거고 실제 내용들 합의문을 보면 구체적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그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를 찍는 사람은 1년 뒤에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골랐을 수 있는 머리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발언을 뒤집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단일화 관련 논의가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있었다면 아마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말했겠죠.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손가락 자르고 예. 싶었을 테고 정말 그거는 뭐 실제로 말하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그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와 관련돼서 알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걸로 보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러브콜 할 상대였으면 자기한테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야합이니 막말하니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저는 예의가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열띤 그래요? 토론 이걸 원했고요. 유권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재외국민 투표 같은 경우는 사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확실히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사전 투표를 아시다시피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또 전남과 광주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각 정당에서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송기석 위원장님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은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정치 선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번 사전 투표는 사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 3월 9일 당일날 본투표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4일, 5일 가능하면 투표를 하자는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당 역시 마찬가지고 사전투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걸로 보이고 저는 이게 우리 지역이 50%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게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역시 결집한 건 맞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저는 주목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공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 의하면 무려 30%가 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예. 그 표들도 다 주표수로 간 거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실제 20대, 30대를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20대, 30대들이 과거와 달리 전부 투표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고 해서 특정 정당에 몰표 나온다? 이건 아니고 다음에 개표해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기존 지지율들이 그대로 득표율로 연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30%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담하세요? 네, 장담합니다.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 안 나오면 제가 본방을 보자 못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국민의힘에서는 예. 지금 이제 사전투표율 광주, 전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광주는 48% 정도 되고 네. 전남은 51%. 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하고 해석을 좀 분석을 다르게 할 것도 같아요. 이 단일화 과정 여러 가지 변수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표가 우리 쪽으로 몰리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갖고 계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표가 우리 쪽으로 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예. 송기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는 인지가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그리고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혹여 어찌 될지 모르니 투표할 수 있을 때 투표하자, 분산 투표하자라는 의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에 관련된 역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 생각을 하시지만 시민들께서는 저에게 와서 욕을 하신 것처럼 야합이다. 정말 배신감을 느낀다. 왜 이렇게 됐느냐. 반드시 이겨달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집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한 분은 그 말씀을 하세요.
실은 투표하려고 하지 않았다. 기권하려고 했다. 하지만 단일화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투표를 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하다고 우리 광주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좀 절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을까. 윤석열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다시 말을 번복하고 있는데 정치 보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적폐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걸 반드시 뭐 수사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을 뭐 수술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주 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또다시 갈등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걱정의 발로가 표현 자체가 이렇게 사전투표율로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저희는 제 스스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굉장히 뜨거운 공약으로 떠올랐는데요. 또 캐스팅 보터로 2030 세대가 떠오르지 네. 않았습니까? 막판 들어서 민주당이 이제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성 유권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는 여성정책 관련돼서 여성단체 연합에서 몇 가지 25가지인가의 정책적 부분을 물어봤어요. 거기에 모두가 다 긍정적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가 뭐 여가부 폐지라든가 또 성인지 예산을 빼서 국방 예산에 쓰겠다라든가 좀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은 말씀드리면 지하철을 타는데 손잡이가 길고 짧고 그러거든요. 여성과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이 키가 좀 작기 때문에 불편함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의 손잡이를 길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키 작은 상대적으로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단을 높인다던가. 그렇죠. 네. 화장실 수를 넓힌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예산이 뭐 몇 조가 있어서 그걸 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처에서 남자와 여자가 균형을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성인지 예산에 빼서 국방부 예산으로 쓰겠다라고 하신 것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고요.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이상이 되는데 여가부에 쓰는 예산이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가부가 또 뭐 하는 곳이냐면 아까 오늘 여성의 날이지 않습니까? 네. 여성의 날에 빵과 장미를 주지 않습니까? 빵은 임금에 대한 이야기고 장미는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임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6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남녀 불평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남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또 참정권에 관련되어서 장미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여성들의 권리신장에 대한 목표이거든요. 여성의 날이 정해진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 여성의 날이 정해진 이유를 의미를 되살린다 보면 여성들의 권리가 더욱더 신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진짜 휴머니즘이죠. 네. 반론을 자, 송기석 위원장님.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20대 남녀 사이에 계속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뭐 부산시장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여가부에서 기본적인 제 역할마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해라고 그 여론이 들끓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잘못 알고 계시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여가부 폐지라고 7글자 올린 이유는 그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여가부는 폐지해야 된다. 다만 출산부터 복지, 여성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부처를 다시 만들겠다는 의미이지 자꾸 좀 폐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도 각 부처에 있는 성인지 예산 다 폐지하겠다. 그거 다 국방비로 쓰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성인지 명목으로 편성돼 있지만 그것들이 다시 조정하고 하면은 거기에서 충분히
정말 국방에 쏟을 수 있는 예산도 거기서 가져올 수 있다. 다시 조정하면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재명 후보께서 자꾸 여성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도 오늘 전대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형수께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여성 관련돼서 뭘 이야기한다?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 고통받은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이걸 세상에 횡령을 했어요. 그런 분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 탈당했지만 다른 걸로 또 탈당을 했어요. 근데 제명시키겠다고 아직 제명도 안 시켜요. 예. 이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조 의원님께서 그 실제 뭐 이렇게 안철수 후보와 뭐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뭐 역풍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조호수 의원님께 그렇게 유권자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나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와 다릅니다. 정말 광주 바꿔야 된다. 일당 독점 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당 독점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군공항 이전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 일본 공약 한 발짝도 못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복합 쇼핑몰 문제만 해도 어떻습니까? 왜 광주 시민의 다수가 적극 유치해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한 적 없다? 광주 정신에 반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자.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만 추가하면 광주도 좀 일자리를 만들자. 자, 이런 싸움도 하지 말고 정말 일자리가 올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일본 공약을 저는 이 광주를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당의 공약이 거의 사실 뭐 비슷하기 예. 때문에 뭐 양당 공통 다 뭐 일자리에 대한 이제 얘기는 충분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근데 오늘 예. 윤석열 후보님께서 또 페이스북에 여가부 페이지를 또 올리셨어요. 확인 안 하셨죠? 아니요. 예, 예. 아니 그럼 그 이야기가 예, 그리고 윤미향 의원 건은 윤리특위를 지금 국회에서 열자라고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합의가 돼서 아직 국회 상황을 잘 모르신가 본데 국회에서 지금 윤리특위를 열자고 했고 일석이조의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두 분의 국회의원과 윤미향 의원을 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부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송영길 대표께서 그거 먼저 처리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이 제국회의잖아요. 아니요.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줘요. 합의를 협상을 안 해줘요. 아니, 그걸 아까- 제가 더 아까- 잘 알겠어요. 아니, 제가 원내대변인이에요. 이렇게 하시죠. 요 얘기는 좀 이따 방송 예. 끝나고 두 분이 합의하시는 예.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뭐 이 질문 하나 좀 더 드릴게요. 뭐 이제 내일 오전부터 이제 투표가 진행이 네. 되는데요. 뭐 변수라면 변수인데 뭐 며칠 동안에 대장동 얘기가 다시 불거지고 또 부산저축은행 얘기가 다시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선거처럼 네거티브가 만발한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웬만한 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송기석 위원장께서 먼저 하실까요? 예. 예, 대장동 비리 몸통 누구냐? 여론조사했는데 국민의 반이 이재명 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가 페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8월 31일 작년에 기사 올릴 때 그 제보 어디서 받았느냐? 민주당 경선 때 한 후보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 몸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사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신학님 관련돼서 김만배 대화록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화록 자체가 신빙성 없는 건 자체하고라도 먼저 박영수 특검 그 관련돼서 정당한 사실 없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사자인 조영 씨의 진술조서 내용 보면 나는 2011년 때 가서 3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윤석열 검사 본 적도 없다. 뭐 토론 때 이재명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한테 차도 대접하고 그랬다는데 조영 씨 그러잖아요. 가서 차 이렇게 얻어 마신 적도 없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없는 사실 가지고 다시 이게 뭐 김대엽 병풍도 아니고 뭐 이 생태땅 2도 아니고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네. 제가 국회에서 현재 있는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유리하면 사실이라고 그러고
분리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고 똑같이 민주당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장동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LH에서 공영 개발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이명박 정부와 국민의힘과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의 성남시장이 민간 개발로 바꿉니다. 민간으로 바꾸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1,150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네. 불법 대출이죠. 불법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땅 작업을 합니다. 대장동 땅을 그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이걸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그때 당시 중수부 과장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한 이유가 일반 대출건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3건의 일반 대출이 있는데 2건을 수사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만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변호사가 박영수입니다. 이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그 당시 그 과장의 관계는 뭐냐면요. 2005년도에 박영수 씨가 중수부 부장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주임검사라고 그 가운데 과장이 최재경 씨라는 분입니다. 공교롭게도 박영수와 최재경은 대장동 50클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아버지 땅, 아버지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샀습니다. 네. 이게 뭐냐고요. 그 이런 공방들 소설이죠, 소설 이게. 예. 아니 객관적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결정은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 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은 민간 개발로 들어가서 개발 이익 전부가 다 민간한테 가려고 했던 네. 것을 민관 합동 개발로 만들어서 일부를 많이 이재명 후보의 환수를 관련자들이 해서 왜 자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들을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치열하게 이제 공방하고 있고 각 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제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그걸 투표로 옮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조섭 의원께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송기석 위원장께서 유권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수신 장군께서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호남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중심을 잡고 정의롭게 나서 주셨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을 보면 똑같은 광주의 정신이 그리고 호남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사의 나라, 검사를 위한 나라, 검찰공화국 막기 위한 우리 호남민들의 결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무능한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일단 판단은 현명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출향민들께 타 지역에 계신 분들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높은 사전투표를 너무 고맙고 선거운동 기간에 많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송기석 위원장님.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호남 지역 주민 여러분, 우리 5.18 민주화 운동에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 희생자들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일당이 독점하는 그런 광주를 원했을까요? 이런 호남을 원했을까요? 일자리, 경제 죽어가는 이런 호남을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얼마나 정말 계속 28번 규제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 위기에 대한민국 유능한 살리는 후보라고요? 아니 대장동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비리에 의심받고 있는 분이 이 대한민국을 맡게 된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광주 호남도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바로 서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일당 독점 깨고 경쟁구도 만들고 일자리 넘치게 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광주를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서 꼭 일자리가 넘치는 그런 광주로 만들 것입니다. 이번에는 2번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예.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두 분도 그동안 많이 애쓰셨던 거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표심으로 이어질 텐데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네. 중앙선관위에서 보내온 정책이나 공약들을 보다 좀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위한 공약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조섭 선대위 대변인께서 나와주셨고 또 국민의힘 송기석 광주선대위 총괄위원장께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